실정 선고 이래 정리하도록 하는데요. 자, 실정 선고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래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실정 선고가 되려면은 생사 불명 기간이 있어야 돼요. 생사 불명 기간이 이래 지나야지 되는데, 보통 실정의 경우는 5년이 지나야 되고, 특별 실정의 경우는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특별 실정의 것들이 이제 사망의 기현성이 높은 것들, 뭐 예컨대 그 지진이 났다든지, 뭐 항공기가 추락했다든지, 선박이 침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망의 기현성이 높을 때는 그때는 1년만 이래 지나면 되고, 그럼 나머지 사유들 행방불명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 실정, 보통 실정으로서 5년이 이래 지나야지 실정 선고를 이래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 5년이나 1년이 지나고 나서 실정 선고가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자가 이래 청구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 청구권자에는 당연히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당연히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직접적 이해관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정 선고 내려져 가지고 사망 간주됐을 때 어떤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져줘야지 이래 되게 돼요. 따라서 우리 판례 중에 교재 있는데, 1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2순위 상속인은 실정 선고 청구 못해. 왜냐 그러면 1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을 받거든. 먼저 상속을 이래 받게 되니까 직접적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2순위자들은 청구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정선고 청구했다고 해서 바로 선고를 내리는 게 아니고 공시최고 6개월을 거칩니다. 공시최고라는 게 6개월 동안 어떤 광고를 내는 겁니다. 광고를. 그래 신문 광고도 내고 어떤 팝업창을 띄워놓고 해가지고 돌아올 것을 이래 권유하는 절차인 6개월 동안 이래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보고, 그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때 실정선고를 내려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지금부터 실정선고를 내려주면 사망 간주되는 되는데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이 시점에서 사망 간주되는 게 아니고 이 시점으로 소급시켜줘요. 이 시점으로 소급시켜줘가지고 실종 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망 간주되는 것으로 우리 민법이 규정을 이래 두고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이나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5년이나 1년이 지났을 때 그때 사망 간주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추정이 아니고 간주입니다. 추정이 아니고 간주이기 때문에 입증만으로 효과를 번복할 수는 없고 반드시 취소 심판을 받아야지만 효과가 번복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고,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 간주된다는 말의 의미는 종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사망 간주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법률관계 맺는 거 아무 영향 없습니다. 아무 영향을. 예컨대 이 사람이 그 표류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이래 표류해서 살고 있다면 그쪽에서 뭐 결혼한다든지 그쪽에서 뭐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해서만 사망 간주 처리가 되게 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체를 못 찾았을 때요 상속이나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망 간주되는 그 시점 자체가 범위 자체가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해서만 사망 간주 효과가 이래 생기는 것으로 보게 되고, 다른 곳에서 법률관계 맺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법률관계 맺는 것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왜 살아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살아 돌아오는 경우도 있게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종래 주소들을 중심으로 해서만 사망 간주 효과가 이래 미치게 이래 되게 되고, 사법적 법률 관계만 사망 간주됩니다. 따라서 반대말 공법적 법률 관계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종 선고 받았다고 해서 막 강간하고 다닌다든지 막 살인을 저지르고 다닌다든지 그랬을 때 교통법 법규를 지키지 않고 막 다니고 있을 때, 그럴 때 실종 선고 됐다는 사망 간주됐다는 것을 이유로 처벌 못할까 이 말입니다. 처벌할 수 없게 이래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당연히 처벌됩니다. 당연히 처벌되니까 공법적 법률 관계는 영향을 주지 않고 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사망 간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이 의미를 이렇게 가시고, 자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그냥 죽어버렸으면 다행인데요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살아 돌아와가지고 살아 돌아왔을 때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실종성 효과가 이래 번복되는 게 아니고 간주기 때문에요. 간주기 때문에 반드시 취소 심판을 또 받아야 돼요. 취소 심판을 이래 받아야 되고, 취소 심판을 받아버리면 실종 선고 내려지기 전의 상태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무효로 이래 처리되는데,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리면 거래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실종 선고가 내려져 가지고 얘가 상속을 받아 가지고요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서 얘한테 재산을 팔아버렸거든.
얘한테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실종 선고가 취소돼서 내려지기 전의 상태로 돌려간다라고 해버리면 거래가 되게 혼란스럽게 될 거 아닙니까? 혼란스럽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소급표에 대한 예외를 이래 둘 수밖에 없게 이래 되게 되는데 첫 번째 실종 선고되고 나서요. 실종 선고되고 나서 그 취소되기 전에 선의로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즉 소급 무효로 이래 바뀌지 않도록 예외를 이래 만들어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사망 간주되는 시점은 여기입니다. 실종 기간 만료 시 여기에 사망 간주가 이래 되게 되는데 실종 선고 취소됐을 때 소급 무효에 대한 예외는 여기에서 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실종 선고가 일어나고 나서 그 취소되기 전에 여기에서 모르고 선의로 했을 때, 선의로 이래 했다면 그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이래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얘네 둘이 만약에 실종 선고되고 나서 그 취소되기 전에 이 시점에서 얘네 둘이 선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부동산은 안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동산은 다시 갑한테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래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급 무효에 대한 예외가 여기에서 행해야 돼요. 여기서 행해야지 되게 된다는 거. 그걸 첫 번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이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얘가 실종 선고를 받았죠? 얘가 실종 선고가 내려졌어요. 얘한테 내려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종 선고 받았을 때 직접 이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이익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상속인이 직접 원인으로 이익을 받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 상속인은 언제나 줘야 됩니다. 언제나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다만 선의 악의에 따라서 반환 범위는 달라져서 선의일 때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몰랐을 때는 현존이익만 주면 되고 알면서도 실종 선고를 받았을 때네요. 그때는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를 원인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줘야 됩니다. 언제나 줘야지 이래 되게 되고 다만 선의하기에 따라서 반환 범위만 달라지게 이래 되게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세무사 시험은 여기까지 묻더라고. 얘가 보호되는 조문이 예외가 이 사람을 보호하는 예외가 1번이고 1번이 적용이 이래 되게 되고 얘가 부동산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문제가 있죠. 부동산을 갑한테 돌려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래 묻는다면 1번 요건을 따지면 돼요. 1번 요건을 따져가지고 실종 선고되고 나서 취소되기 전에 여기에서 만약에 선의로 매매계약이 일어났다면 안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안 줘도 돌려주지 않아도 이래 되게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래 줘야지 되게 되고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1번에 따라서 보호됐다 할지라도 얘의 문제는 별개로 봐야 돼요. 이 사람 을의 문제는 별개로 봐가지고 이 사람은 실종 선고를 원인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줘야 됩니다. 언제나 줘야지 이래 되게 되고 다만 선의하기 자체는 반환 범위만 달라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 차이점으로 이래 평가하시면 이래 되게 되고 오늘 이 표현을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선의일 때는 현존이익이고 악일 때는 이자에다가 손해배상하라는 이 표현을 두 번째 보고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 범위하고 이래 똑같이 처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요. 원래 시험 25번 문제가 이거였어요. 현존이익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 골라라 이래 출제됐습니다. 현존이익을 이래 반환하지 않는 사람이 4명 현존이익을 내놓고요. 얘도 한 명 나왔겠죠. 얘도 하나가 이래 나오게 이래 되고 4개는 현존이익을 주는 사람이고 나머지가 한 명이 현존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들어왔거든. 그게 답이었어요. 그게 이래 답으로 출제가 이래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채권법 25번 문제로 출제가 이래 되는 겁니다. 물론 뭐 틀려도 상관없고 틀려도 이래 상관없는데 그런 형태로도 출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게 그쪽으로도 이렇게 기능하게 되게 됩니다. 이게 실종 선고 답니다. 실종 선고 요건부터 취소까지 해서 전체를 기억하시고 사례로 나와요. 사례로 나와가지고 몇 년도에 뭐 선박이 침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 선고가 내려졌다 뭐 사망 간주되는 시점은 언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거 사례 문제 자체를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씩 넣어가지고 암산으로 절대 못 풀어. 그러니까 암산으로 풀지 말고 이렇게 그려놓고 끼워넣기 식으로 해가지고 선박이 언제 침몰했는지 그 다음에 뭐 언제 실종 선고가 내려졌는지 이런 거를 그려놓고 답이 뭐 올려놨냐 그러면 이때 선고받았을 때 사망 간주된다 이래 나왔거든. 이때 날짜를 주고 2007년 뭐 9월 1일 이렇게 날짜 주고 이때 사망 간주된다 이래 나왔는데 이때가 사망 간주가 아니고 이 시점으로 소급하겠죠. 그죠? 소급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려놓으면은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그려놓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때가 아니고 이 시점에서 사망 간주가 일어나게 이래 되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래 보시면 되겠죠. 자, 29페이지요. 조문 27조부터 보시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했을 때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실종 선고를 해야 된다고 돼 있고, 이항 전제에 임한 자, 전쟁에 나간 사람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도 제일한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년이 보통 실종은 5년이고 그 다음에 특별 실종은 1년이 지나면 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실질적 요건으로서 생사 불분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부재자 되기 위한 요건에서는 생사 불분명이 필요 없는데 실종 선고가 내려지려면 생사 불분명 상태가 있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판례는요. 가족관계 등록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가족관계 등록부상 사망 기재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요.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서 실종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거는 추정받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받게 이래 되게 되니까 불분명이 아닙니다. 불분명이라는 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판명이 안 되는 게 불분명인데, 이미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거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때는 실종 선고를 할 수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실종 기간은 보통 실종 5년이고 특별 실종은 1년이 지나야지 실종 선고를 이래 되게 되는데, 밑에 판례 발표하세요. 밑에 판례 발표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잠수 장비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안 나와. 잠수 장비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못 찾았을 때 실종 선고하려면 5년 기다려야 됩니까? 1년 기다려야 됩니까? 특별 실종으로서 1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보통 실종으로서 5년 지나야지만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될지, 즉 5년 기다려서 청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1년 기다려서 청구해야 될지가 이래 문제된 사례가 이래 나오게 이래 됐는데, 우리 판례 5년 기다리랍니다. 5년 보통 실종으로 이래 봐가지고 이거는 특별 실종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이래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판례가 용궁의 그 존재를 믿는 것 같아요. 그 용궁을. 그래서 용궁 갔다 올 수도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봐서 이거는 사망의 기한성이 높지 않다 이래 판단하게 이래 됐습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이래 되게 되니까 주의하시면 되게 되겠죠. 자, 1번 민법 27조의 문헌이나 규정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는 것은 화재,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과 같이요 일반적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해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재의 높은 외부적 사태나 상황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특별 실종을 이래 내려줄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2번 갑이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했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됐다 할지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위난으로 볼 수는 없게 이래 되게 된다. 따라서 이거는 특별 실종으로 이래 볼 수는 없고요. 보통 실종으로 봐서 5년 지났을 때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전지현이 막 그 인어로 나오니까 이게 또 그런 식으로 이래 또 전지현 등에 더 올라타고 또 이래 나타날 걸로 이래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바다에서 막 스페인에서 한국까지 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래 오게 되니까 똑같이 그래 올 줄 알고 특별 실종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2번 형식적 요건 청구권자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연에서 청구할 수 있고 기간 제한 없습니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5년 1년 지나면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는지 그 제한은 없습니다. 10년 지나고 나서 할 수도 있고 20년 지나고 나서 할 수도 있고 이래 되게 되니까 5년만 1년만 지나면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된다. 이거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기간 제한을 두지 않게 이래 되게 되고, 2번 발표하세요.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 청구 못해요. 이 사람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져줘야 됩니다. 직접적 이해관계를 있어야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고, 절차상 요건으로서는 공시최고 있어야 됩니다. 공시최고 방을 붙여야지 되게 되는데, 변리사는 이런 것도 냈더라고요. 실종 선고를 내려주기 위해서는 공시최고 거쳐야 되죠. 취소할 때는 거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살아 들어왔잖아요. 살아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방을 붙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고 내릴 때만 공시최고입니다. 선고 내릴 때만 공시최고고, 취소할 때는 공시최고가 당연히 필요 없게 이래 되게 되겠죠. 자, 효과요.
28조.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요, 전조의 기간이 만료했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다에다가 점 찍으세요. 간주입니다. 간주. 간주가 이래 되게 되고,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입니다. 그죠? 기간이 만료했을 때, 다른 말로 실종 기간 만료시입니다. 실종 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이래 본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양걸 1번. 본인의 생존 그 밖의 반정을 들어서 선고 효과를 다툴 수는 없고 간주기 때문에 사망 효과를 뒤집으려면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지 되게 된다는 거. 2번 사망으로 보는 식인데요. 실종기간 만료시입니다. 이는 외우셔야 돼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선고시가 아닙니다. 선고했을 때가 아니고 기간 만료시입니다. 기간 만료시로 소급하게 이래 되게 되고 기간 만료시로 소급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실종 선고가 내려졌을 때 사망 간주되는 게 아니고 이 시점으로 소급해서 사망 간주되거든. 여기서 사망 간주가 이래 되게 되는데 자 다시 앞으로 가면 28페이지 잠깐 보세요. 28페이지에 3번 4번 판례가 이래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보세요. 만약에 당사자가 연락이 없길래 여기서 부재자를 뽑았거든. 부재자를 뽑아가지고 부재자 재산관리인한테 재산을 관리를 맡겨보다가 영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실종선고를 청구해서 내려졌습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시점에서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이요.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아서 처분행위를 해버렸거든. 처분행위를 해버렸는데 문제는 나중에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이 시점에서 사망 간주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상속이 일어나요. 이 시점에서 상속이 일어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미 상속인 재산이지 부재자 재산이 아닌 게 되죠. 부재자 재산이 아닌 게 된버립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허가받고 처분행위한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처분행위한 거니까 무효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처분행위한 게 무효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지가 이런 문제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법하게 정당하게 허가받고 처분행위한 것이 나중에 이 시점에서 실종 선고가 내려져서 기간 만료시로 봐가지고 이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다고 해서 이 행위 자체가 무효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효로 바뀌지 않고 여전히 상속인한테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겠다는 게 봐야 된다는 게 그게 3번 판례고 그 다음에 똑같은 판례가 4번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와 별도로 실종선고가 내려져 버렸거든. 실종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시점에서 사망 간주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망 간주됐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소송한 꼴이 돼버리거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소송한 꼴이 되니까 이 소송 자체도 무효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그렇게 보진 않겠다. 그냥 소송 자체를 그냥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되는 거지. 소송 제기 자체가 정당하게 제기한 것 자체를 무효로 바꿀 수는 없게 이래 되게 된다는 게 이 판례의 이래 취지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3번 자체 보시면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경우에는 선임결정 취소되기까지는 그 권한을 부여하므로 설사 실종기간 만료 후에 제3자와 매매계약 등을 맺고 처분행위를 했을 때도요. 그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 상속인한테 미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 무효로 바뀌진 않는다 이 말이죠. 무효로 바뀌진 않고 4번도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요. 실종 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 간주 시점이 소재기 전으로 소급했을 때도요.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 능력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되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당하게 소송 제기한 게 무효로 바뀔 수는 없게 이래 되게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이래 되게 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 절차, 뭐 행정소송에서 소송 절차 이런 것들이 보세요. 소송 절차가 쭉 진행했어요. 쭉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소송 절차가 쭉 진행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취소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처음으로 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소송 절차를 진행했는 게 그러니까 절차법에서 나오는 취소는 소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급할 수가 없게 이래 된다. 그러니까 느낌이 이래 잡으면 돼. 기차가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기차가 쭉 내려와서 영등포를 출발해가지고 천안을 지나고 있어. 천안을 이렇게 KTX가 지나고 있어. 잘못 탔어 내가. 제가 잘못 탔다. 그러니까 저기 강원도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 타서 경부선을 타버려서 취소했어. 다시 돌아가 이게 기차가.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럴 수 없는 게 그게 절차법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절차, 그 다음에 뭐 민사소송 절차, 집행 절차 이런 것들은 소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했다고 해서 소급할 수가 없게 되게 돼요. 법률행위 취소하고 느낌이 다르다. 실체법에서 나오는 취소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만 절차법에서 나오는 취소는 소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해서 그래 기획을 이래 하시면 이래 되게 되겠죠. 자 됐고 30페이지요.
양걸로 3번 사망 효과가 생기는 범위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실종선고로 권리능력이 종국적 절대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권리능력 박탈제도가 아니에요. 실종선고는 권리능력 박탈제도가 아니다. 왜냐 그러면 갈로 안에 실종선고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능력을 뺏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효과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에 국한돼요. 사법적 법률관계만 효과가 미치게 이래 되게 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돌아온 후의 법률관계나 실종자의 다른 곳에서의 법률관계에 관해서는요 사망의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법률관계 맺는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어떤 법률관계 맺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공법상 법률관계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선거권, 피선거권 범죄 성립하면 당연히 처벌됩니다. 처벌을 이래 받게 되게 되겠죠. 됐고 오른쪽에 3번 실종선고 취소입니다. 29조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요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돼요. 실종선고를 이래 취소해야지 되게 되고 예외 그러나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입니다.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한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이래 되게 됩니다. 이걸 바꿔서 나올 때는 이래 출제하더라고요. 실종 기간 만료 후 취소 전 이래 출제합니다. 이렇게 출제하는데 사망 간주되는 시점은 기간 만료 시지만 소급 피해에 대한 예외는 선고 후입니다. 선고 후 그 취소 전으로 이래 돼 있으니까 기간 만료 시로 내면 많이 쏙더라고. 많이 쏙아니까 그러니까 이 예외 자체를 선고 후 취소 전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외 2항 실종선고 취소가 있을 때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을 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원인을 해서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인한테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을한테만 적용되는 조문이 되고 선의일 때는 그 받은 이익에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일 때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 붙여서 반환하고요.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라고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 악의는 반환 범위만 결정하고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반환해야 돼요. 언제나 이래 반환을 해야지 이래 되게 되겠죠. 이게 전체입니다. 부재 실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시면 이래 되게 되니까 요건하고 그 취소됐을 때까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면 이래 되게 되겠죠.